잃기 전에 지켜야 할 건강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형외과 전문의 강민조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민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 눈꺼풀 처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시야가 좁아지고 시력이 저하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처진 눈꺼풀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눈꺼풀 처짐인데요. 네. 눈 건강을 위해서도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처진 눈꺼풀의 개선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눈꺼풀 처짐입니다. 인상뿐만 아니라 눈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처진 눈꺼풀. 오늘 강민조 원장님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자, 우선 얼굴 중 노화가 빨리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눈 주위라고 하던데 맞나요, 선생님? 흔히들 눈가 주름은 나이를 속일 수 없다고 하죠. 네. 이는 얼굴의 다른 부위는 몰라도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것은 막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부는 노화 과정에서 콜라겐, 엘라스틴 등의 구성 성분이 감소하면서 점점 탄력을 잃게 되는데요. 거기에 더해 눈 주변의 피부 두께가 다른 부위에 비해 매우 얇은 데다가 우리는 눈 주변을 매우 찡그리고 감고 그런 표정을 짓기 때문에 계속 그런 근육의 움직임으로 자극이 되어서 눈 주변에 주름이 잘 생기기 마련입니다. 네, 근데 어느 순간에 눈가에 늘어버린 주름, 처진 피부를 보게 되면 참 속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권유되는 시술이나 수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일단 간단한 시술로는 눈 밑 주름이나 눈물 고랑 쪽에 뭐 필러를 채운다거나 아니면 눈 주변의 피부에 레이저 시술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시술들이 있긴 하지만 어느 눈꺼풀 피부가 일정 이상 처지거나 하면은 그런 시술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눈꺼풀 처짐,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눈은 위쪽 눈꺼풀과 아래쪽 눈꺼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의학적으로는 상안검, 하안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중 위쪽 눈꺼풀이 아래로 내려와 눈동자를 덮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루기로 한 눈꺼풀 처짐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눈꺼풀이 처지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정상적인 눈꺼풀의 위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정면을 주시했을 때 정상적으로 검은 눈동자가 눈꺼풀에 의해서 한 1, 2mm 정도 덮여 있는 것을 정상적으로 보고 있고 이거보다 더 많이 덮여 있다면은 안검하수가 있다고 저희가 진단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눈꺼풀이 처지면 시야도 가리지만 참 보기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근데 우리가 흔히 눈꺼풀 처진 증상을 두고 안검하수라고 말을 하잖아요. 안검하수와 눈꺼풀 처진 증상 같은 건가요, 선생님? 아닙니다. 이제 눈꺼풀 처짐이라고 다들 흔히들 복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원인에 따라서 눈꺼풀 피부 이완증과 안검하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단순히 피부가 늘어진 경우에는 눈꺼풀 피부 이완증 혹은 눈꺼풀 피부 처짐이라고 하는 것이고 눈을 뜨는 근육의 힘이 약해져서 피부가 처지는 것을 안검하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피부가 그냥 단순히 늘어진 거는 눈꺼풀 피부 이완증, 그리고 근육의 힘이 약해져서 눈꺼풀이 처지는 거는 안검하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피부가 늘어지는 이 눈꺼풀 피부 이완증,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어떤 노화의 현상으로 보면 될까요, 선생님? 네, 상안검의 피부 처짐 중 피부 이완증은 주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화의 가장 큰 두 가지 원인은 볼륨의 감소와 잉여 피부의 발생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수분과 지방 등의 볼륨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잉여 피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저희가 이제 풍선에 바람이 이렇게 빵빵하게 젊었을 때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볼륨 감소, 즉 피부 풍선 안에 있는 바람이 빠지고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딱 이해가 됐네요. 자, 근데 피부가 처지는 거는 눈 주위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얼굴에도 이렇게 피부 처짐이 많이 나타날 텐데 특히 어느 부위가 조금 심하게 나타날까요? 물론 안면부의 어디든 다 노화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네. 크게 세 부분, 이제 상안면, 중안면, 하안면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네.
눈과 함께 가장 먼저 입가 옆쪽에 우리 흔히 보이는 이제 심술보라고 하죠. 이 주변을 보면은 마리오네트 주름이라는 입가 주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리오네트 주름 뒤쪽에는 이제 조울이라고 하는 볼처짐이 있게 마련입니다. 네. 또한 그 위쪽으로는 여기 팔자주름이라고 하죠. 보통. 팔자, 네. 중안면부에는 팔자주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주름이 생기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볼처짐 또 뭐 이마에도 주름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것들도 눈꺼풀 처짐처럼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교정을? 물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안면부의 볼처짐 현상은 뭐 간단하게는 실리프팅이라든지 안면거상 수술로 교정이 가능하고요. 상안면부의 이제 이마의 처짐 현상도 이제 이마거상술 혹은 내시경 이마거상술이라는 수술 방법으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볼륨의 감소로 인한 이제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는 귀족 수술이라고 하는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도 시행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눈꺼풀 처지는 현상은 노화의 한 현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혹시 선천적으로 눈꺼풀의 힘이 좀 약하게 태어나는 이런 경우도 있나요? 네, 태어날 때부터 윗 눈꺼풀 올림근에 변성이 있고 눈을 뜨는 힘이 부족한 경우가 선천성 안검 하수입니다. 그리고 보통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려우신데 눈썹의 위치 자체가 낮게 위치하면 눈꺼풀이 처져 보이게 되고 눈매가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좀 어릴 때 시술을 받을 수도 있겠어요. 네, 안검하수가 있으면은 잘 볼 수가 없어서 물체를 보기 위해 눈썹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턱을 위로 쳐들고 이렇게 보는 버릇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한쪽 눈에만 발생하는 경우 일부에서는 해당 눈꺼풀에 가려져 약시가 생기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눈꺼풀 올림근 근육 자체에 국한된 질환이지만 간혹 전신적 근육 이상이라던가 신경질환에 의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의 정도가 심하다면 어릴 때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어렸을 때 치료를 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근데 눈꺼풀이 많이 처져 있는데 뭐 대수롭지 않다 싶어서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건강상의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가장 흔한 증상은 처진 눈꺼풀 피부에 의해서 저희의 속눈썹이 이제 안구를 찌르게 되는 경우에 네.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충혈되거나 시력 저하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꺼풀 및 눈가 피부 처짐이 심하면은 피부가 짓무른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네. 또한 눈꺼풀이 처져 시야가 답답해지면은 눈을 크게 뜨려고 추가로 이마 근육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마의 주름이 깊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성형외과에서 볼 때 눈꺼풀 처짐이 어느 정도 될 때 수술을 권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사실 그런 거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은데요. 환자의 자각 증상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남들이 보기에는 눈꺼풀 처짐이 심해 보여도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이 없다면은 뭐 저희가 수술을 강하게 권하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환자의 눈꺼풀 처짐으로 인해서 기능적인 문제들이 발생했다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눈꺼풀 처짐을 교정하기 위한 방법들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먼저 눈꺼풀 처짐이 있어서 성형외과를 찾았다. 자, 어떤 부분을 고려하게 되는지 수술 전의 주의사항 또는 검사법 알려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 의사와의 상담과 이학적 검사인데요. 특히 중년들, 이제 피부 처짐이 심한 중년들의 경우에는 일반 눈성형과 달리 미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눈꺼풀의 처짐, 꺼짐, 그리고 눈 주변의 주름 정도, 눈 주변의 지방 분포 등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화가 진행되면 눈꺼풀뿐만 아니라 이마와 눈썹도 무조건 함께 처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또한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중년의 눈은 노화로 인한 불편을 상쇄하기 위해서 이마로 눈을 뜬다든지 등의 여러 가지 보상 작용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변화까지 함께 파악해야만 한 번의 수술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안검하수 등도 동반되어 있는지 동반되어 있다면 이의 중등도를 진단하여
눈매 교정술을 함께 시행할지 여부도 판단하여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눈꺼풀 처짐을 해결하는데 어떠한 수술법이 적용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꺼풀 처짐은 원인에 따라 안검하수와 눈꺼풀 피부 이완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안검하수는 윗 눈꺼풀 올림근을 강화시키는 눈매 교정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눈꺼풀 피부 이완증, 즉 눈꺼풀 피부 처짐은 상안검 성형술, 눈썹화 거상술, 그리고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통해 교정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눈꺼풀 처짐 수술이라고 알고 계시는 것이 바로 상안검 성형 수술일 겁니다. 아, 네. 상안검 수술은 먼저 상안검의 눈꺼풀 주름살을 따라 절개를 후 늘어진 잉여 피부를 제거하고 지방 및 근육도 상태에 따라서는 필요한 만큼 제거한 뒤 봉합해주는 수술입니다. 이때 이제 원하시는 경우에는 쌍꺼풀을 만들어 드리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쌍꺼풀은 생략하고 무쌍으로 처진 피부만을 제거하고 수술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눈썹화 거상술, 상안검 성형술 이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선생님? 네, 눈썹화 거상술은 여기 보시면은 눈썹 밑에 경계 부위를 절개하여 처진 눈꺼풀 피부를 제거하고 눈꺼풀 피부를 리프팅해주는 수술입니다. 네. 쌍꺼풀을 만들거나 변화를 원하는 경우에는 상안검 성형술이 좋고 기존의 쌍꺼풀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눈썹화 거상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저는 중년분들에게 두 가지 수술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 이유는 눈 안쪽과 중간 부위의 피부 처짐은 상안검 성형술로 제거하고요. 눈가의 피부 처짐은 눈썹화 거상술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수술의 절개 부위가 짧을수록 흉터가 덜 남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위별로 적절한 수술법을 적용하시는 거군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아까 눈매 교정 수술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을 강화시켜 눈꺼풀을 쉽게 뜰 수 있게 도와주는 수술 방법을 일컬어 눈매 교정 수술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앞서 처진 눈꺼풀이 이제 시야를 가리게 되면 뜨려고 이마의 근육을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이마에 주름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눈꺼풀 처짐 교정과 동시에 함께 치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이마 주름이 이미 깊어진 경우에는 이마 거상술과 눈 수술을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술 경과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우선 수술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또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한지 이런 게 궁금해요. 수술 시간은 집도하시는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 상안검 성형술, 눈썹화 거상술, 눈매 교정술 같은 경우에는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드린 내시경 이마 거상술은 보통 40분에서 한 5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해 수술들은 하루 정도만 지나면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대신에 이제 큰 붓기가 가라앉는 데는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눈 수술들은 한 2, 3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내시경 이마 거상술 같은 경우에는 5일 정도 붓기가 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수술 후에 이제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뭐 수술 후 주의사항, 관리법 어떤 점을 좀 기억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처진 피부를 절제하거나 잘 안 떠지는 눈을 더 크게 만들기 때문에 수술 회복 초반에는 눈이 건조해질 수 있으므로 충분히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눈 주변이 부을 수 있으므로 수술 후 한 2, 3일간은 냉찜질을 열심히 해주시고요. 수술 직후부터 뭐 수술했다고 집에만 계실 게 아니라 네.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게 붓기도 빠지고 회복도 빨리 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수술 후에 눈꺼풀에 흉터가 남을 수도 있는지, 그러니까 생길 수 있는 어떤 부작용, 후유증 이런 게 있을까요? 수술을 하였던 눈꺼풀이나 눈썹 경계 부위, 그 두피에 처음에는 흉터가 일부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3에서 6개월 정도 경과하게 되면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수술들 후에 흉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요.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흔히 발생하는 게 쌍꺼풀의 비대칭이라든지 뭐 눈매 교정의 비대칭 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수술에 의한 비대칭이 아니라 간단한 붓기의 차이에 의한 비대칭이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술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인상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처짐 수술로 그 정도의 변화가 가능한 건가요, 선생님? 사실은 오늘 드리는 정보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주변의 중년분들이 눈꺼풀 처짐으로 인해서 성형외과에 가서 눈 수술을 받고 오면은 다들 하나같이 사나운 눈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네네. 다들 그 이유가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눈꺼풀 피부의 처짐은 엄밀히 말해서 눈꺼풀 피부만 처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얼굴의 노화는 다 같이 오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마와 눈썹, 눈꺼풀 모두 처져서 눈꺼풀 피부 처짐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진 이마와 눈썹은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처진 눈꺼풀 피부만 상안검 성형술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내시경 이마 거상술은 시행하지 않으면서 눈성형 수술만으로 눈꺼풀 피부 처짐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마와 눈썹은 그대로 처져 있는 상태에서 눈꺼풀 피부만 제거된 거기 때문에 눈과 눈썹 사이가 가까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상은 눈과 눈썹이 가까워질수록 답답하고 더욱 사나워지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 이마 거상술과 눈성형 수술을 같이 시행하여 각각의 처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되면은 인상이 사나워지는 변화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얼굴 전체적으로 노화, 처짐이 있는 거니까 눈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맞춰서 교정을 해야 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하지만 어떤 수술이나 시술이든 아무래도 눈 처짐, 피부 처짐은 노화의 현상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처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 재수술을 해야 할까요, 선생님? 눈꺼풀 처짐을 해결하기 위해 수술을 하지만 노화가 정지되는 것은 물론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눈꺼풀 처짐은 당연히 뭐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미리 많은 양의 피부를 제거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눈이 덜 감기거나 눈이 건조해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때그때 현 상태에 맞게 절제량을 디자인하고 수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눈은 뭐 인상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기능적으로 이상이 있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처진 눈꺼풀 개선해서 삶의 질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강민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